네, 지금부터는 박주민 의원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바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고 라이브 있어요. 하시고 한강 가시고 일요일날 막 전화하시고 라이브 방송 해야 된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사실 다시 또 우리가 저 네. 비상계엄 때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예. 토요일 밤에 갑자기 제보 영상이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지금 한강버스가 서 있다. 오. 그래서 작은 배로 예. 승객을 나르고 있다라고 하는 야. 설명과 함께 영상이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실제 깜짝이야. 보니까 이제 가야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제가 인스타에 먼저 올렸고 네. 그때까지 보도가 하나도 안 났었어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거의 보도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영상을 일단 올리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자. 왜냐면 제가 이제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장이니까 네네네네. 그 호텔방에다가 상황을 공유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배가 여전히 떠 있다 저기. 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럼 기자회견 마치고 가자. 그래서 갔더니 진짜 현장에 배가 저렇게 떠 있었는데 워낙 보도가 그때까지는 잘 안 돼서 그런지 시민분들도 그냥 유유히 산책하고 다니시고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저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모르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하고 뭐 입장 내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민들도 저게 뭐야 하면서 예. 와서 사진 찍고 예. 아마 저희가 저렇게 문제제기 안 했으면 서울시도 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최초 제보에 대한 뭐 고발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 사회적.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건데 실제로 어쨌든 다음 날 승객들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죠. 82명이나. 근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저희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다음 날 오전까지 간단한 경위 자료만 배포했을 뿐이지 특별한 입장이 이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예. 사과하라고 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니까 네. 그 조금 더 지나서야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나오고 서울시 입장이 나왔죠. 네. 저 배를 왜 이렇게 집착하냐. 네. 뭐 그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2시간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에 걸맞지 않잖아요. 속도가 네. 그렇게 중요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동수단. 정시성, 그렇죠. 예측 가능성, 예. 안정성, 예.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안전 이런 예.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출퇴근도 가능한 예. 출퇴근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대중교통이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김병민 부시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출퇴근용은 좀 아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 사실상 유람선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천천히 여유 있게 예. 한강을 즐기며. 근데 안타까운 유람선이 거는 있잖아요. 유람선이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유람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위가 개방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네. 주변의 환경을 느낄 수 있는데 예. 저건 버스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고 예. 창문이 다 있잖아요. 아, 예. 밤에 바깥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네.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유람선용으로도 사실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싼 유람선인데 네. 유람선으로 역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될것 하는데 같고 돈 얼마 썼어요? 거의 2천억 썼죠. 예? 거의 2천억 썼어요. 2천억이요? 예. 서울 시민들 세금인데 피 같은 서울 시민들 세금인데. 세금이고 현재까지 쓴 돈이 2천억이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되죠.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워낙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네. 그러니 출퇴근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기후 동행 카드하고 연결시키려면 대중교통이라는 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한강에 배는 띄우고 싶은데. 예. 그래서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조금씩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세빛둥둥선부터 시작해서 네. 한강하고 이분이 그렇게 큰 인연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집착하냐. 전 이런 진단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서울이 밀집되어 있고 네. 복잡하고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경기도하고 또 달라요. 이런 서울에서 뭔가 성과를 내 가지고 다음 행보로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집돼 있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하면은 예를 들어 세운 4구역처럼 그러니까 정말 종묘 공을 앞에. 들이고 막 다 시간 들이고 예. 노력을 하고 의견을 그래도 한 들어보고. 4년 8년 걸리고 예. 뭐 본인이 얘기하는 주거 공급도 예. 보통 한 8년 걸리잖아요. 민간 예. 주거 공급. 예. 자, 그러면은 가장 쉽게 막 올리고 짓고 뭘 띄우고 하려면 뭐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한강이 좋구나. 한강이 좋아요. 예. 한강은 밀어붙이면 2, 3년이면 되는구나. 뭘 띄울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기가 가장 좋은 수단이 한강이다.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저는 한강에 계속 집착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지금 실패하니까 실패다. 문제인데 예.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경기도하고 다릅니다. 경기도는 쫙쫙 커져 나갈 수 있고 네. 뭘 빵빵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아요. 예. 근데 서울은 사시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집도 예. 있고 복잡해서 막 예. 하나 개발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애를 쓰고 예. 공을 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몇 년 걸리고 맞습니다. 마음 급한 오세훈 시장한테 그런 게 보이겠어요. 예.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묘 앞에 초건축 건물 네. 이것도 아니 지금 세계 유산 다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런데 여기다 어떻게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고 보도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종묘라는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이 부분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다른 여러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면 서울 자체가 매우 글로벌하게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좀 안 돼.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임기 내에 뭘 치적을 내가 했는데 다음 시장이 따먹으면 나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고 특히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뭐 캐대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고유의 것 네. 이게 가장 글로벌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가장 세계인들이 찾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돼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예. 개발하기 어려운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적 이양제라는 걸 연내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또는 결합관리제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문화유산이 있으면 초고축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네. 여기는 좀 낮게 올리고 대신에 서울 시내 다른 곳을 더 높게 올리게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여기 문화유산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설계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뉴욕이라든지 도쿄에서 이미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도입하겠다,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몰라,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무책임한데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예. 본인의 말과도 앞뒤가 안 맞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살리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시하는 거죠. 아닌 것 같으면서 MB 스타일이네요. MB 스타일보다 예. 더 무식합니다. 제가 더 무식해요? 더 무식하고. MB보다 더 무식해요? MB는 그래도 적어도 말을 뱉으면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했죠. 예. 말을 뱉어놨는데 야 그거 하지 마. 어. 빨리 급해. 내년 선거. 예, 예. 올려. 그리고 또 예. 하나 제일 가장 저는 그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벌이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 밭드로총 이또 이름이 감사의 정원이에요. 감사의 정원인데요. 아니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하며 이 정원을 왜 광화문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한강버스 그다음에 종묘 앞에 있는 부분 건물. 감사의 정원이라는 광화문의 조형물 다 이제 저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새서울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슈들인데 예. 주목을 못 받다가 요새 요새 예. 예.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 조형물은 대략 한 70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드는 조형물인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6.25 때 참전을 예. 해줬던 나라가 대략 22개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나라로부터
석재를 받아와서 네. 그 석재로 조형물을 하나 좀 만드는 거, 상징적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밭으로 총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22개국에게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 요청을 했어요. 네. 6개국만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나머지 오지도 않아. 16개국은 뭐 없어. 어렵다 또는 못 보내준다 못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목적했던 안 되네. 그 참전국들과 지금도 끈끈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예.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석재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취지가 예. 달성이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의 제대로 된 정치가 또는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 어떤 에 대한 봉사자라면 700억을 그대로 쓴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예.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거 안 생각이 되겠다. 상식적이고 들지 합리적이죠. 않을까요? 예. 예. 근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 나머지 문제고. 이 16개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이제 파악했을 무렵에는 예.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이후에 뭐 입장이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고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이라는 그러니까 곳은 상징성. 그리고 세종대왕상 바로 옆이거든요. 아니 6.25 참전국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아니 전쟁기념관에다 하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바로 용산에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맨날 그곳에 주차를 해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출입했으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바른 입지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기자회견도 하고 막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 전쟁기념관 1층에 약간 거기도 이제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네. 큰 있어요. 네. 광장이 그 광장에 이제 유엔국에서 그 각국에 거기는 이제 석재는 아니고 철재예요. 철재로 기념탑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많아요 거기. 예, 많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광화문에 밭들어총을 세우겠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훼손할 거야. 광화문 정신을. 네.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항상 광화문은 민주주의거든요. 예, 정치가 뭔가 잘못돼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시민들이 모였던 공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훼손하고 한쪽의 색깔이라든지 한쪽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물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공세고 자기가 하는 사업마다 민주당이 그렇진 않아요. 뒷다리를 걸고 있다. 저희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지금까지 대략 16번의 사고가 있었고 운항 중단이 있었잖아요. 사고 및 운항 중단이. 그리고 배 바닥에 뭔가 닿거나 이래서 뭔가 문제가 됐었던 적도 네. 15번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본인들이 선언했는데 네. 대중교통이 가져야 될 안전이라는 부분, 시민의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예.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들도 수시로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답지 않게.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자,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 일단 운항을 전면 중단해. 우리가 봤을 때 불안해. 그렇죠. 두 번째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해. 예. 근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태도를 보니까 예. 사고가 나면 바로 공개한다든지 이렇지 않더라. 너희들 보면 보면 뭔가 내부 폭로나 제보가 들어와서 사고에 대해서 알려지면 그때서야 인정하더라. 예, 예. 그러니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해서 좀 공개적으로 네.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라. 네. 그래서 미비점이 나오면 예. 100% 커버해라. 그다음에 운항을 재개하든지 해. 네. 이게 정치 공세예요? 아닌데 너무 합리적인데.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다. 아니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제도 맞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갑자기 270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버스가 또 한강에서 멈췄잖아요. 뭐에 걸려서. 맞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불안에 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맞아요. 마련을 하겠다라고 네. 해야 그 이거 사과도 오세훈 시장을 나중에 했어요.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공세 아니고 저희가 정치 공세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야 안전하게 해야 돼. 쟁점화 해야 돼 이거는. 정신 좀 차려. 예. 쟁점화 해야 되는 거잖아. 안전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 총리가 나섰다고 네. 해서 정치 중립 위반이다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중앙부처도 인허가 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쭉 보니까 중앙부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총리가 나서기 전에 니들이 했어야 돼. 수차례 얘기했잖아, 우리도.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강이 수위가 워낙 변화 가능성이 높아요. 한강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을 겨울이 되면 예.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또 얕아져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스크류 방식 말고 예. 제트 스트림 방식의 배를 좀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잖아요. 예. 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서울시와 의회가 전부 국민의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구조예요. 안 됐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중앙 정치에서도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잘 견제를 안 했었어요. 중앙 정치로 나오려고 하거나 중앙 네. 정치적 행보를 할 때는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했지만 시정에 대해서는 잘 안 했죠. 네. 오로지 새로운 서울 준비특별위원회만 1년 전부터 했다. 줄기차게. 네. 예. 박주민 의원은 계속했다. 아니 저는 문제 있다고 봤거든요. 예. 이거는 견제돼야 된다. 네. 근데 시의회가 100대 30 구조예요. 예. 시의회만은 어렵다. 어제 의원님 제가 그 오랜만에 TBS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 TBS 저도 요청받았는데 일정이 못 맞아서 못 나왔는데. 그 진짜 오랜만에 TBS를 갔는데 네. 거의 황폐 황폐죠. 분위기예요. 네. 인건비도 다행히도 제대로 없어요. 예, 지금 그 다 임금 체불이 너무나 맞아요.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 방송의 인력들이 다 그만두기도 하고 네. 근데 이 TBS 방송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서울시는 이제 고사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도 다 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저희가 방송 특히 지역 방송에 대한 예. 지원 예산이 가능하더라고요 항목이. 음. 그래서 일단 과방위 쪽에서 네. 좀 편성해서 예결위로 보내고 예. 또 예결위에서 지금 의결을 하면은 적어도 명맥은 임금 체불은 안 당하고 명맥을 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약 78억 정도 집행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사실은 사업비 매우 부족하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 뭐 방송하기는 좀 예. 어렵죠.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정말 멀쩡한 방송국 하나가 완전히 그냥 어떤 독재자도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국을 날려버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방송 그래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니죠. 그 임기 내내 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서울시의회 구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의원의 민주당 의원 수가 몇 명이나? 36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100대 100 한 몇 대 30 몇이니까 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시켜 버리겠다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조례도 폐지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TBS 조례도 사실상 폐지해 가지고 네. 고사시키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종묘 관련된 예. 종묘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련된 조례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정치 지향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 시민들이 그 이런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정치 지형을 맞습니다. 바꿀 거냐 이제 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라 그러면 한 4시간 떠들 수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더 답답한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링을 만든다 1조 2천억 서울링, 예. 서울링, 한강 버스 2천억, 예. 감사해정원 700억, 노들섬 3,700억 이런 건 있는데 제가 양재 AI 허브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때요? 사업비가 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얼마예요? 가늠이 안 된다. 1년에 40억. AI가 미래의 세상에. 먹거리라는 걸 부정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AI의 경우에는 워낙 초기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투자가 중요한데 이 초기 투자를 그래서 공공과 정부가 네. 책임져줘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 어느 다 나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특히 예. 우리 정부는 지금 과감하게 AI 지금 예산 투자를 하고 내년 있는데. 예산 10조 정도 편성해서 예. 하겠다. 40억이요? 40억. 네. 예. 어디 학교에 어디 학교에 뭐 저기 예, 체육관 하나 지어주는 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릉에 네. 서울 바이오 허브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예. 박원순 시장 때부터 잘 키워와가지고 예. 대박 터트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막 5천억짜리 와. 그런 그 판매 계약을 맺고 막 하는 회사들이 조그만 있어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예. 잘 나름대로 버티면서 잘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5천억 투자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확 깎아버렸더라고요. 시원하시네. 예. 예. 서울 링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뭐. 미래를 그냥 확 깎아버리시네. 감사의 정원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창작 기반이 상당히 잘 돼 있었던 네. 도시가 서울인데 예. 거의 사막화돼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잘 같습니다. 판단해야 잘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K-팝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K-팝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많이 오죠. 예. 찾아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보고 듣고 즐길 게 없으니까 예. 경주로- 기획사들 SM이나 네. 하이브 같은 데 사옥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가요.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사실 K-팝이 지금 전성기고 예. 더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홍콩 영화 보면은 왜 또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예. 더 투자하고 예. 뭔가 문화와 관광과 K-푸드와도 그렇죠.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막 해줘야 돼요. 예. 예. 특히 서울에서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 잘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에 볼 데가 없으니까 네. 전부 경주로 왔나 봐. 에이펙 때 경주에 엄청나게 외국인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의 미래 먹거리에 별 관심 없고 투자 없고 주거 공급도 제대로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저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맞아요. 서울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판단력을 무시하니까 그냥 전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 야 버스 만들었잖아. 네. 링 있잖아. 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다 안 돌아가네. 맞아요. 그리고 민간 주거 공급도 전임 시장에 비해서 매년 15,000호, 2만 호 적거든요. 예. 그리고 26년 내년에는 공급 절벽이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선거 때 되니까 또 거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조금 더 해서 해줄게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또 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업 진행 안 시키다가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내가 해줄게. 내가 시장이잖아. 현직 시장이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공수표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예, 23분이어가지고요. 네. 그 어쨌든 지금 있는 이런 고발 필요한 것도 바로바로 저희 연락 주시면 바로 네, 그렇게 저희 할게요. 특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단독 이런 거 말씀 주시고 하고요. 그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밤사이에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변호인들이 네. 재판 과정에서 망동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진관 판사로부터 제지당해가지고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풀려났습니다. 밤사이에. 근데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구치소에서 이거 수용 불가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법정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란과 난동을 피우지 않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절차를 활용해서 예.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변론을 해야 되는 게 예. 원래 목적이죠. 예. 자신이 마치 어떤 정치인인 것처럼 예. 그렇게 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풍경이고 네. 저도 변호사 한 제가 10년 이상 하고 국회에 들어왔지만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보니까 감치는 시켜서 어떻게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 예. 신원을 물어본다든지 막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가 예. 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를테면 법정 모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은 지규현 판사 때문 아닌가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도 오늘 주말이라 들뜨셔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자, 차분하게.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규현 판사가 너무 이 사람들을 들뜨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딴 재판부에 가서 막 이렇게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규현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질타하고 계시지만 저는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었던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건을 다룰 때의 엄중함, 네. 뭔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 네.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려는 태도 예.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예. 아니고 하게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래서 굉장히 모의 재판도 문제가 그렇게 있고 안 할 것 같아요. 모의 재판도 그렇게 안 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싶고요. 네.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기현이 윤석열을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그러니까요. 계산해서 풀어준 전력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1월 18일이 제일 저는 문제예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그러니까. 거듭거듭 해야 하는데 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당에서 속도가 안 나는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란 재판부 내용을 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특별법을 제가 직접 발의하기도 했었고 네.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법에 발의할 때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내용이 들어갔는데 네. 박찬대 의원 발의했던 법안에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시간이 늦었다면 항소심 때라도 네.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네. 장치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심 판결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2심은 시간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1월 1일인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1심이 이상하게 나올 걸 자꾸 걱정하니 예. 그럼 항소심 때라도 뭔가 좀 예.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월 네. 이제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원래 12월까지 마무리한다 그랬다가 네. 또 말을 바꿔서 2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뭔가 결론을 자기가 하기 싫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예. 대충 있다가 자기는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만기로 풀려나고 또 불구속 재판 네. 받고 이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냐,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서두르자. 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재판부 논의는 어렵다라고 네.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할 거냐. 항소심도 또 불안에 떨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제 법정에 출석한 내란 수계 윤석열 태도 보면 네. 거만하게 이를 데 없어요. 맞습니다.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자, 모든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합니까 법원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예. 이미 이걸 확인이 됐어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법조인도 많았고 저도 사실 그래서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는 배당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배당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저도 네. 주장했던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온 국민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배당에 대한 법일 뿐인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위헌도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자기적으로 배당도 하고 무작위로 배당도 하고 지네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게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9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잖아요. 출마 결심을 밝혔고 예. 공식 출마 선언은 이제 언제 하십니까? 좀 이따 하려고요. 좀 이따가요? 네,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워낙 지금 뭐 상황이 계속 예. 다양하게 변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어제 고민하게 한준호 되더라고요. 최고위원이 뭐 외부 인사 얘기를 꺼냈어요. 준호가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두 분 친구시잖아요. 네. 각별하시고.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당 내부에서 당내에서는 준비하신- 최근에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주자들 간의 경쟁을 어떻게 재밌게 하고 박진감 있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좀 주류가 됐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음. 그러니까 뭔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오세훈이 굉장히 세다는 전제인데 예. 자꾸 그런 전제가 오히려 오세훈을 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내 그런 누가 그런 정무적 판단을 계속 했는지 저는 좀 약간 원망스러운데 예. 오세훈은 세다라고 당에서 얘기하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오세훈은 세지 않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오세훈 안 한강버스, 세요. 오세훈 안 세고 서울링. 사람들이 그동안 견제받지 않은 오세훈만 봤던 거고요. 네. 또 워낙 사선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하면 오세훈 아니야라는 분들의 어떤 자연스럽게 그동안 형성되었던 인식 이런 네. 것들이 기대된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뭘 한 게 있고 뭘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뭡니까 그 골드라인만 하더라도 매일 맞습니다. 아침 실신하는 네. 여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한강버스가 대안일 수는 맞아요. 없어요. 연계도 맞습니다. 그 선착장 가는데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거 하느니 택시 타고 가겠어요. 9호선 혼잡도요. 말도 제가 못해. 해법이 있습니다. 네. 다 있고 네. 지금 서부선이라고 하는 네. 강북의 교통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할 예. 수 있는 거 예.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끌고 있는 사이에 공사비 올라가지고 막 네.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울링 할 돈에 몇 분이면 그다음에-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북 사실 격차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교통 인프라잖아요. 교통 예.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버스 문제, 버스 문제, 그 사실 그걸 해야 돼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 투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한강버스야.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것들 바로 잡아서 해결할 수 있고요. 너무 이 서울 시민들의 그 생활 감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답답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3, 4년 이대로 그냥 가면 네, 지금도 서울은 굉장히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되게 생각해요. 고령화되고요. 예. 활력이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아파트 높은, 가격만 높은. 굉장히 높고 네. 청년들은 다 떠나고 청년들은 꿈을 살 수 없는 사막화된 도시가 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조금 있으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안 됩니다. 서울을 아이고 32분이어서 오늘은 그리고 요 여기까지 얘기까지 좀 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을 쭉 만났는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이다. 근데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없어서 넥스트 서울, 레벨업 서울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없어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진짜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감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네. 다음에 제 비전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좀 칠판에 갖겠습니다. 빈자리에 이름 쓰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